우리는 실험을 통해 지렁이의 생명력을 알아보기로 했다. 지렁이 중에서도 생명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팔딱이. 실험을 위해 5마리의 지렁이를 각각 머리와 몸통, 꼬리 세 부분으로 절단했다. 일주일 뒤 절단된 지렁이들은 모두 살아 있었고 어떤 녀석의 잘린 몸에서는 새살이 돋고 있었다. 절단 2주 후 꼬리만 남은 팔딱이에게서 새로 붉은 머리가 솟았다. 그리고 머리만 남았던 팔딱이는 노랗게 새 꼬리를 달고 있었다. 특히 가운데 몸통 부분에선 머리와 꼬리가 모두 솟아났다. 머리 부분이 꼬리보다 빠르게 자라고 있었다. 4주 뒤 재생 부위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자라 있다. 5마리의 지렁이가 4주 만에 15마리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특히 두부 재생에 있어서는 뇌와 심장이 없는 상황에서도 뇌와 심장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재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특이하고 또 발생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렁이의 재생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재생 부위를 200분의 1mm로 잘라 관찰해 보았다. 절단 직후 지렁이의 몸은 근육 조직으로 가득 차 있다. 절단 이틀째 가득 차 있던 근육 조직이 무너져 재생 부위로 옮겨져 있다. 2주 후 재생된 부위로 옮겨간 배아 세포들이 내부 기관들을 가득 채우고 있다. 4주 후 드디어 재생 부위는 내부 기관에서 강모까지 완벽하게 새로 구성됐다. 지렁이는 스스로 세포 조직을 변형시켜 재생을 모두 끝낸 것이다. 배아 발생에서만 발현되는 몇 가지 유전자가 다시 재생 시기에 발현이 돼서 이러한 재생 몸체의 형태적 특징을 규정지어 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지렁이 농장. 이곳에서는 지렁이의 뛰어난 유기물 분해 능력과 번식력을 이용해 지렁이와 분변토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이곳에서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종이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 제지 슬러지, 산업 폐기물인 만큼 무상으로 받아 이용한다. 양식에 투입된 지렁이는 주로 낚시 미끼로 쓰이는 줄지렁이다. 우리나라 두엄더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특히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해 대량 양식에 적합한 종류다. 지렁이를 양식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양막과 먹이가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한 급수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조건을 잘 맞춰주면 지렁이는 일주일 안에 슬러지를 분변토로 재생산한다. 취재팀은 지렁이의 제지 슬러지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준비했다. 제지 슬러지와 지렁이를 투입하고 3일 동안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제지 슬러지 덩어리는 지렁이에 의해 분변토로 재생산됐다. 지렁이가 제지 슬러지를 분해해서 만들어낸 분변토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간단한 공정을 거쳐 토지 계량제로 팔려나간다. 지렁이 농장의 최대 이점은 매립해야 하는 제지 슬러지를 100%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 폐기물을 처리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분변토도 생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매립을 하거나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반해서 지렁이가 그것을 갖다가 먹고 처리를 하게 되면은 처리해야 될 비용도 들지 않고 오히려 그걸 먹고 또 캐스팅이라는 분변토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걸 비료로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으로 다시 환원하는 그런 단계가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면서도 생물학적으로 안정적인 처리 방법이 접합이 되는 겁니다. 대량 양식된 지렁이를 이용한 실험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렁이에게서 혈전 용해제를 얻는 연구가 벌써 3년째 진행 중이다. 일단 액체가 될 정도로 곱게 갈은 지렁이를 원심 분리기에 넣고 1분에 6,000회 정도의 빠른 속도로 20분간 돌린다. 이렇게 하면 지렁이액은 지렁이 찌꺼기인 하등부와 콜라네이즈가 함유되어 있는 중등부, 그리고 상등부로 구분되는데 이 상등부를 이용한 의약품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혈전이라는 것은 이 혈관에 피떡이 생겨가지고서는 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혈액이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질병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힌 그 혈관을 뚫어주는 효소가 이제 룸브리키나제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 지렁이에 들어있는 한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 약재로서의 효용 가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를 갈고 분리하고 동결 건조시키는 단순한 과정으로 얻을 수 있는 혈전 용해 성분. 지렁이에 대한 효능이 의학적으로 알려지기 전부터 민간에서는 지렁이를 해열제와 해독제, 이뇨제 등으로 이용해왔다. 실제로 지렁이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백질을 분석해본 결과 지렁이에는 산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아미노산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었다. 다양한 아미노산이 지렁이의 각종 효소를 구성하는 데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렁이가 자기가 먹고 살기에는 굉장히 분해하기 어려운 물질로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렁이는 그 자체로서 아주 강력한 효소를 만들어야만 그 물질들을 분해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렁이가 내는 효소를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뛰어난 유기물 분해 능력으로 토양을 살리고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는 지렁이. 이제는 의약품으로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지렁이를 이용한 산업이 활성화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해 8월까지 지렁이는 식품으로 이용할 수 없는 혐오 식품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 다음 달로 법이 개정됐지만 사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각종 규제로 지렁이 산업이 막혀있는 우리와는 달리 캐나다는 지렁이를 이용한 어떤 산업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지렁이를 이용해 기능성 식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주 원료는 지렁이를 갈아 동결 건조시켜 얻은 지렁이 분말. 이것에 초유 분말 등 기타 재료를 혼합하는 공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초유 분말은 혈전 성분인 룸브리키나제의 소화 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룸브리코는 혈액 개선 효과가 인정돼 기능성 식품으로 팔리고 있다. 룸브리코를 개발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인 고재경 씨. 제품을 개발한 뒤에도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캐나다로 건너와 사업을 하게 된 것이다. 이곳 캐나다에서는 어떤 지렁이든 번데기든 누에든 어떤
형태를 가지고 식품 허가가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그 내용, 즉 지렁이에서 사람이 필요한 아주 좋은 성분을 추출해가 했는 제품은 아무 규제가 없습니다.